오늘 마지막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빅데이터 분석기사 필기 2과목이라고 할 수 있는 빅데이터 탐색입니다. 굉장히 이 과목은 리스크가 많이 존재해요. 왜냐하면 수리적인 부분들 출제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준비 안 하시면 안 되는 부분을 갖고 있는 것이 이 과목 빅데이터 탐색 파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우리 이 과목을 진행하는데요. 혹시나 여러분이 오늘 진행하면서 어떤 특정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돼요. 또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가 있고, 여러분이 공부하면서 이 부분이 너무 어려워요 라고 하시는 분이 있다면, 오늘 수업이 끝난 이후에도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제가 강의하는데 많은 도움을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점 말씀드리고, 마지막, 여러분, 일요일 날, 정말 황금 같은 시간, 일요일 날, 마지막 우리 이 과목 최선을 다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과목 첫 번째는 데이터 전처리예요. 데이터 전처리고, 이거는 시험 문제의 데이터 전처리는 아까 1과목에서 등장할 수도 있고 2과목에서 등장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빅분기 실기에서 바로 적용해야 되는 파트가 데이터 전처리 파트예요. 작업형 1 유형의 문제가 바로 이곳에서 등장하고, 또한 이 유형, 분리 모형이나 회귀 모형 만들 때도 사용돼요. 그래서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기에 보시면 우리 네 가지가 있잖아요. 우리 1과목에서 등장하고 이 네 가지에 관련된 전처리 방법을 구분하는 문제, 출제 포인트를 갖고 있습니다. 자, 결칙값에 우리 정의가 있는데요. 결칙값은 무응답값이잖아요. 자, 여기 나와 있는 결칙값의 구분. 자, 제가 장단컨대 결칙값의 구분을 세 가지로 우린 요약할 수 있어요. MCAR, MAR, MMAR. 요 세 가지는 반드시 이 과목에서 출제가 된다라고 생각하시고 간략하게 정의 내리는 거 부탁드리도록 합니다. 자, 대치법은 쉽지가 않아요. 문제 내기가. 단순 확률 대치법이라는 것은 특정 결집값을 확률값으로 대치한다. 근데 밑에 나와 있는 것들은 출제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넘어가셔도 돼요. 자, 이상값 넘어가도록 합니다. 자, 이상값도 역시 제가 실기에서도 등장할 수 있어요. 1유형에서요. 어쨌든 간에 결집값들, 우리 시험 문제에서 결집값을 일단 제거하고 분석한다? 100% 오답 보기.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상값은 무조건 제거하고 분석한다. 100% 오답입니다. 너무 정형화된 보기, 오답 보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시각화에서는 상자 그림이 출제 포인트입니다. 상자 그림이. 자, 이거 상자 그림 제가 추가로 설명 안 드립니다. 이거 이상값 판단할 수 있죠. 동그라미가 이상값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해당되는 이 상자 그림을 가지고 해석하는 문제가 출제될 수가 있어요. 이 과목에서는 중요합니다. 물론 다른 것들도 이상치를 판단할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 있지만 어쨌든 간에 이상치를 하는데 실무적으로 많은 시간을 투입하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요약해 주시면 됩니다. 바로 여기가 여러분 아까 회귀 분석할 때 변수 선택 방법이 있었잖아요. 바로 이 파트라고 할 수가 있고, 이 과목에서는 반드시 이 파트, 변수 선택 파트에서요, 최소한 두 문항은 이곳 변수 선택 파트에서 출제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차원 축소와 관련된 변수 선택 방법이 등장해요. 필터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래퍼 방법, 그 다음에 인베디드 방법이 있는데요. 우리 시험 문제에서 필터 방법이라는 것은 자, 통계적 기반을 통해서 만들어진 변수 선택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높은 상관계수, 분산이 낮은 변수를 제거한다. 분산이 낮다는 건 뭐냐면 타켓 변수의 영향력이 적다는 걸 의미를 해요. 세 번째 필터 방법 선택 기준 정보 이득이 등장하잖아요. 이거 의사결정 나무에서 순수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순수도가 크면 그만큼 데이터가 잘 쪼개지는 거잖아요. 분류를 잘하는 거잖아요. 그걸 정보 이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우리 시험에서는 두 번째와 세 번째 래퍼 방법과 인베디드 방법이 출제 포인트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전진 선택과 후진 제거 단계 선택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거 우리 시험 문제 반드시 나옵니다. 2과목이 안 나오면 어디서 나와요? 3과목이 나오게끔 돼 있어요. 따라서 전진 선택과 후진 제거 단계별 방법 정의 확실하게 꼼꼼하게 파악해 둔다. 세 번째, 인베디드 메서드 방법 중에 세 가지가 있어요. 리치와 라스와 엘라스틴 내시는데요. 얘도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는 포인트를 갖고 있어요. 자, 보시면 자, 이 수식을 보도록 할게요. 자, 정규와 선형 회귀에서 나와 있는 세 가지 모형이 있는데요. 리치를 능형이라고 해요. 통계에서는요. 라스와 엘라스틴 내시로 구분하게 되는데, 자, 볼까요? 여기에 어떤 개념이 있냐 하면 바이어스와 베리언스 개념이 있어요.
자, 우리 능형 회귀, 리치라는 건 뭐냐면 특정 회귀 개수의 절대값의 합을 특정 값 이하로 페널티를 주는 방식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RSS가 뭐냐면 바로 최소 제곱법을 의미합니다. 최소 제곱법이라는 것은 바이어스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인데 우리는 바이어스는 일정상 손해를 볼 테니까 베리언스를 성능을 높이고자 하는 방법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임베디드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뭘 기억해야 돼요? 이 수식 보고서 얘가 리치인지 이 수식 보고 라쏘인지를 구분해야 되고요. 이 리치는 어떻게 제약을 가한다고요? 제곱합이 특정값 이하로 걔를 L2 기억하기. 라쏘는 어떻다고요? 절대값의 합이 특정값 이하로 페널티 걔를 뭐라고요? L1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반드시 출제가 됩니다. 반드시 출제가 됩니다. 또 하나 추가적으로 여기 안에 보시면 능형 회귀와 우리 리치와 라쏘의 기능적 차이가 있어요. 여기 리치 회귀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자, 변수 선택의 기능이 없고 라쏘는 변수 선택의 기능이 있다고 했죠. 자, 여기까지 확인하도록 합니다. 왜? 여기 중요합니다. 왜? 여기 바이어스와 베리언스 개념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근간을 가능하다면 다른 기법, 분석 기법과 연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개념이 중요하기 때문에 출제될 수밖에 없다는 거 말씀드리도록 합니다. 앞에서 했던 차원 축소는 뭐라고요? 변수 선택 방법. 지금부터 하는 거는 어떤 변수 차원 축소 방법? 변수 추출과 관련된 분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아까 PCA 넘어갔잖아요.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차원 축소를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차원 축소를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근본적으로 하는 건 과대적합, 오버피팅 때문에 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차원의 저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변수 선택 방법, 전체 집합에서 부분 집합하기, 특정 상관성을 기반으로 해서 추출하기. 두 가지로 구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특징을 추출하는 방법 중에서 우리 시험에서는 바로 PCA가 주력 기준 포인트예요. 얘랑 다른 거랑 차이점, 얘랑 다른 거의 차이점을 확인하는 거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 나와 있는 수식을 보도록 합시다. 여기 Z가 주성분이에요. 그럼 주성분은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다고요?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표현할 수가 있대요. 선형결합으로 표현할 수가 있대요. 어떤 거예요? 원변수 X를 자, 이렇게 선형결합으로 표현할 수 있다. 각 주성분을요. 그러면 Z1이라는 걸 1주성분, Z2라는 걸 2주성분으로 하게 되면 각각 원변수의 선형결합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어떤 변수가 1주성분은 어떤 원변수의 가중치의 의미를 갖고 있는 주성분이구나 라고 판단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좀 전에 3과목 할 때 말씀드렸듯이 각각 변수들의 상관성을 기반으로 해서 데이터 분산이 가장 축이 되는 걸 1주성분이라 하고 그거의 수직으로 되는 분산이 두 번째 큰 것을 제2주성분으로 한다. 즉 1주성분과 제2주성분은 서로 독립의 관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어쨌든 해당되는 주성 분석의 특징이라고 하게 되고 요 내용을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해당되는 주성 분석의 절차가 쭉 나오는데요. 자, 우리 시험에서는 요인 분석과 특이값 분해의 차이점 포인트로 갖고 있습니다. 자, 요인 분석은 어떻게 보면은요. 다른 사회조사 분석사라는 시험에서 이걸 가지고 요인 분석을 해요. 변수를 가지고. 그래서 얘를 가지고 회귀 분석을 돌리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시험에서는 PCA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요인 분석과 관련돼서는 특징적으로 다루고 있지는 않지만 설명드리도록 합니다. 자, 주성분 분석은요. 데이터의 차원을 그림으로 축소하거나 또는 이미지적 측면에서 강조되는 분야인 반면에 요인 분석은 통계적 가설 검정 파트예요. 따라서 서로 쓰는 목적이 달라요. 그 다음에 PCA는 어느 정도 요인 분석은 서로 원인과 인과라는 관계가 성립을 하지만 주성분 분석은 그런 인과 관계를 서로 사전에 가정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듯 주성분 분석과 요인 분석은 서로 쓰는 목적이 달라요. 공통점은 하나 있습니다. 뭐다? 차원 축소고 서로 무슨 행렬을 이용한다? 상관 행렬을 이용하는 것이 공통점입니다. 그런데 꾸준하게 우리 시험에서는요. 요인 분석과 주성분 분석의 차이점을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특이값 분해의 차이점이라면, 자, 요거 한 포인트만 확인하고 가도록 합니다. 자, 해당되는 우리 요인 분석은 정방행렬이라고 해서 행과 열의 수가 같은 거 관련된 분야라고 한다면, 특이값 분해는 n 곱하기 n 행렬이에요. 정방행렬이 아닙니다. 이것도 가능한 거, 바로 특이값 분해 포인트만 확인하도록 할게요.
또 하나 선형 판별 분석과 PCA 차이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말 그대로 PCA는 데이터 분사 측면에서 시각화 측면에서 분산이 최대로 되는 축을 찾는 반면에 LDA는 지도학습이잖아요. 말 그대로 두 클래스를 분류할 수 있는 그런 라인을 찾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어쨌든 간에 이 과목에서 주 포인트는 뭐다? PCA가 기준점이에요. 얘랑 MDS, 얘랑 FA, 얘랑 SVD와 차이점, 마지막 LDA랑 차이점을 줄여 출제 포인트라는 거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자, 마지막 파생변수와 요약변수 정의하는 거 중요합니다. 파생변수 뭐 있어요? BMI라고 얘기합니다. 키와 체중 가지고 새로운 변수 만든다? BMI죠. 여러분 실제 파생변수를 만들게 되죠. 실기 파트에서 1과목에서, 그 1유형에서 파생변수 만들어서 그 파생변수의 어떤 기초 통계량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포인트, 파생과 요약변수 구분하기. 자, 변수 변환이 있습니다. 변수 변환 중에서 우리 시험 문제 실기에서도 반드시 여러분 하셔야 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로그 변환 여러분 아셔야 돼요. 로그 변환의 특징은 뭐냐면 큰 수를 작게 만들거나 복잡한 계산을 간편하게 만드는 경우 요 로그 변환을 합니다. 그런데 거의 습관적으로 쓰게 돼요. 얘를 실무적으로 뭐 그게 시험 문제 출제되지 않지만 회계 분석할 때 로그 변환을 그냥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로그 변환의 특징을 알고 있는 거 기억하게. 자, 네 번째는 박스콕스 변환입니다. 이거의 목적은 뭐다? 비대칭 분포를 갖고 있는 걸 정규 분포를 만들거나 데이터 분산을 안정화시킬 때 쓰는 거 박스콕스 변환입니다. 요 수식이 있죠. 여기 바로 박스콕스 변환이고 여러분 실기 파트에선 얘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얘를 한다고 해서 합격하거나 불합격한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약간 뭐 영향을 주겠죠. 하지만 얘를 안 하더라도 우리 이 유형에서 작업형 이 유형에서 만점 받는데 부족함이 없습니다. 자, 다음에 범주형 변환인데요. 이건 이제 R과 파이썬 기능치에서 약간 바뀌어요. 구간하는 것은 뭐냐면 연속적인 데이터, 즉 나이가 있잖아요. 0서부터 100세가 있는데 그걸 0에서 10으로 끊어서 1로 코딩하게 되면 각각의 10대, 20대, 30대로 우린 분석할 수가 있어요. 얘를 구간화라고 해요. 더미 변수라는 것은 각각 0, 1로 나타나는 걸 더미 변수라고 하게 되죠. 여기까지는 똑같은데 우리 데이터 인코딩은 좀 달라요. 데이터 인코딩 파이썬과 R 버전은 좀 다릅니다. 이건 파이썬에만 필요하고 R은 그냥 팩터 데이터로 변환해주면 지가 더미 변수로 하러 계산을 돼요. 그런데 이건 파이썬만 이렇게 딱 따로따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자, 네 가지 여러분 개념 아는 거 중요해요. 레이블 인코딩, 핫 인코딩은 더미 변수입니다. 자, 타켓 인코딩, 오디널 인코딩. 자, 요 네 가지 개념을 물어보는 올바르게 해석했느냐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어요. 뭐 이런 형태죠. 범주병 데이터를 1대1로 매핑해주고 숫자로 바꿔주게 어떨 때 쓴다? 이걸 뭐라고 하는가? 정답은 레이블 인코딩 나올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자, 세 번째는 데이터 스케일링. 여러분 실기에서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합니다. 얘는. 박스콕스는 안 해도 되지만 얘는 반드시 해야 돼요. 자, 특정값 범위로 바꿔주는 거 하게 되는데 첫 번째 민맥스 정규화라고 합니다. 그러면 0과 1 사이로 바뀌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안 되고 얘를 실제 관측치를 이렇게 간단하게 수식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x는 해당되는 관측값, 원하고자 문제풀이가 나오게 되면 그 x값은 주어지게 되고요. 그 값의 민, 최소값, 맥스 분모가 그 해당되는 10컬럼의 최대에서 최소를 빼서 만들어지게 되면 그게 민맥스예요. 하지만 이렇게 수식도 물어볼 수 있지만 계산 문제로도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지점수 표준화예요. 말 그대로 여러분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로 만드는 거죠. 그런데 우리 시험 문제에서 이걸요. x값 주어지고 평균값 주어지고 표준 편차 주어진 다음에 구하라고 나왔어요. 이런 게 난이도 최하 문제라는 겁니다. 어떨 때는 정말 나오지 말아야 할 문제가 나오고 그러니까 이 편차가 너무 많은 거예요. 쉬운 문제는 너무 쉽고 어려운 문제는 너무 어렵고 말 그대로 약간 중간 분포에 하고 있는 문제가 많지가 않아요. 그런 문제가 많지 않을 때 굉장히 그 시험 회차 때 굉장히 리스크가 컸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조금 보여요. 그래서 준비하시면 됩니다. 자, 불균형 데이터 처리. 우리 아까 우리 모형평가 파트와 연계되어 있어요. 혼동 행렬할 때 accuracy와 error rate, 정분율과 오분율 할 때는
분포가 서로 비슷할 때 쓰는 거지만, 그죠?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분포일 경우에는 이렇게 불균형 데이터라고 하죠. 그럴 때 우리 아까 얘기했듯이 리콜과 프리시전 이용해서 평가를 해준다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자, 이렇게 불균형 데이터를 처리 안 해주면 어떻게 된다? 역시 과대적 겁에 빠집니다. 왜? 특정 분포가 한쪽에 치우쳐져 있잖아요. 그걸 학습하게 되니까. 근데 여기에서 불균형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법, 크게 언더 샘플링과 오버 샘플링이 있습니다. 물론 각 개별적인 내용들이 출제된 적은 없어요. 하지만 적어도 언더 샘플링 함으로 인해서 문제점이 뭐고, 그 다음에 오버 샘플링에서 문제점이 무엇인지까지는 알고 있어야 되고, 이와 같은 불균형 데이터 처리에 뭐가 또 있다? 임계값 이동하는 방법과 앙상블 방법이 있다는 정도만 알고 가시면 됩니다. 여기 임계값 이동은 또 어디랑 관련이 있어요? ROC 커브랑 관련이 있어요. ROC 커브가 이런 형태로 해서 만들어진 게 ROC 커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과정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데이터 탐색 기초는 크게 EDA와 CDA로 나눠지게 되죠. EDA라는 것은 얘 용어로만 출제될 수가 있어요. 탐색적 데이터 분석이라고 하죠. 데이터를 처음 받아봐서 데이터 분포 확인하고 기초 통계량 파악해 보는 거 바로 EDA라 하고, CDA라는 것은 말고 가설 검증 파트입니다. 우리 작업 실기 파트의 작업병치의 3유형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이렇게만 정리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탐색적 데이터 분석 파트 진행할게 상관 분석이 있어요. 자, 여기서는 출제 포인트를 갖고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상관 분석이라는 게 뭐예요? 피어슨의 상관계수를 이미 하는데 중요한 건 여기서 자, no correlation이에요. 자, 이와 같은 건 원의 모양이 no correlation인데 자, 이때는 선형의 관계가 없을 뿐이지 아무런 관계가 없다 하면 오답. 여러분 포인트 기록하도록 합니다. 자, 그런데 뭐가 나오느냐면요. 우리 시험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이게 어렵게 만들거든요. 여기 보시면 공분산의 성질이 있습니다. 코베리언스의 성질이 있어요. 자, 우리 시험 문제에서 이 수리적인 부분이 출제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어렵게 하거든요. 적어도 이 수리적인 부분을 한번 포인트별로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또 하나 뭐가 있냐면 확률 변수 XY가 독립이면 코베리언스는 반드시 0이 성립이 되지만 반대의 경우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꼭 기억하기. 자, 물론 공분산의 수식은 어떻게 했어요? 각각의 변수의 편차와 두 확률의 변수의 편차의 곱의 평균이 코베리언스 COV라고 표현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만약에 제가 강의 중에도 말씀드렸지만 서로 확률 변수가 똑같아요. XY가 있는 게 아니라 XX가 있어요. 그때 코베리언스는 뭐예요? 그 분산의 값과 같습니다. 이렇게 정리하기 부탁드립니다. 중요해요. 공분산 중요합니다. 왜? 공분산 또 어디랑 관계가 있어요? 아까 시계열 분석할 때 뭐랑 있었어요? 자기상관함수. 그게 결국에는 공분산이에요. 시차를 가지고 한 게 바로 자기상관함수입니다. 시차의 공분산이 자기상관함수예요. 자, 거기가 연관이 있고, 자, 측정 단위에서 달라지죠. 측정 단위에 따라서 공분산은 선형 관계를 파악해 볼 수 있는데 강도를 파악해 볼 수 있는 건 한계가 있다. 왜? 측정 단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따라서 이걸 표준화시킨 게 뭐다?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상관계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시험에서는 피어슨의 상관계수와 스피어만의 상관계수를 비교해요. 자, 여러분 유의하세요. 자, 이 과목에서는 우리가 리스크가 큰 대신에 확실하게 포인트를 잡고 갈 건 잡고 가야 돼요. 그죠? 물론 난이도를 극대로 쭉 올릴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거기서 말 그대로 밑에서 여러분 득점하라고 해주는 문제들 8문항 정도는 여러분이 충분히 커버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포인트 위주로 중심으로 합니다. 왜? 1, 4과목을 열심히 했다면 그 부족한 부분을 걔가 채워줄 거예요. 자, 다음은 대표값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우리 대표값은 딴 거 나올 게 없고요. 우리 이 포인트만 나옵니다. 용어 설명인데요. 용어 설명. 우리 1, 4분위를 뭐라 그래요? 25, 100분위수라고 해요. 3, 4분위수를 뭐라고 해요? 75, 100분위수라고 해요. 이런 문제도 등장하고요. Q3에서 Q1을 뺀 건 뭐죠? 4분위수가 아니고 4분위수 범위입니다. 4분위수와 4분위수 범위는 다른 개념이죠. 자, 이 부분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할 포인트고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 상자 그림을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 있지만 평균과 중압감 크기를 비교해서 대칭이 오른쪽 꼬리 분포를 갖고 있는지 왼쪽 꼬리 분포를 갖고 있는지 출제 포인트를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기초 통계량 중에서 변동계수도 있어요. 변동계수 수식 기억하기. 요거 깔막하게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 돼요. 자, 시각적 데이터 탐색이 있습니다. 자, 여기 역시 기본 포인트는 상자 그림이에요. 상자 그림. 자, 여기 뭐 히스토그램도 있고 뭐 막대 그래프도 있지만 포인트는 뭐다? 상자 그림이다. 상자 그림을 올바르게 해석하는 문제 거듭
강조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시공간 데이터 탐색 파트에 뭐가 있냐면 우리 시험의 출제 포인트 두 가지밖에 없어요. 단계 구분도랑 카토그램밖에 없습니다. 단계 구분도랑 카토그램밖에 없어요. 나머지 시각화 파트 4과목에 있잖아요. 거기서 나오게 됩니다. 여기 두 가지만 확인하고 가도록 합니다. 자, 다별량 데이터 분석은 여러분 크게 신경 쓰실 필요 없어요. 왜? 이 과목에서 우리 앞부분에 차원 축소 파트에서 뭐 했어요? 다차원 척도 주성분 분석만 기억하시면 나머지는 볼 게 없어요. 여기서는 얘 볼 게 없습니다. 얘도 볼 거 없어요. 이 선행팔목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여기서 5번과 6번 간단하게 이 그림이 무엇이고 정의만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합니다. 조건부 플롯과 평행작품 플롯만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합니다. 자, 바로 여기 비정형 데이터 탐색이에요. 자, 이거는 제가 이 파일은 공유시켜 드리도록 할게요. 자, 비정형 데이터 탐색에서 전처리 과정이 우리 시험 문제 출제 포인트고요. 여러분한테 저는 깜빡깜빡 놀랄 때가 있는데 용어, 주로 출제 용어, 그 포인트는 용어예요. 용어를 올바르게 해석하느냐가 문제가 이 포인트입니다. 아마 여러분 갖고 있는 교재에 그런 내용들이 많이 없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결국에는 어쨌든 간에 비정형 데이터도 어떻게 만들어요? 구조화 만들어야지. 즉, 벡터화 시켜야지만 분석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대로 비정형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할 수는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러 가지 용어가 등장하게 되는데 제가 여러분한테 배포할 때 이 파일 중에서 어떤 용어를 먼저 봐야 되냐면 문서, 단어, 행렬, 과요. 요 그림이 중요합니다. 즉, 텍스트 데이터를 받아봤을 때 다큐먼트, 문서가 뭐고, 코퍼스가 뭐고, 텀이라는 거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바이그램이라는 건 두 개 단어가 연결되어 있을 때 바이그램이라 하고요. 트라이그램은 세 개의 단어가 서로 연결되어 있을 때 트라이그램이라고 해요. 자, 요거 용어에 관련된 문제가 계속 출제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건 ADP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용어와 관련된 부분 주의하셔야 돼요. 또한 단어 빈도 가지고 그 해당되는 문서의 강조, 중요성을 파악해 볼 수가 없으니까 단어 빈도, 영문서 빈도라는 것도 가지고 분석을 하는데 얘 의미를 알고 있어야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얘가 어떤 분석인지를 물어봐요. 그 포인트, 결국엔 용어 설명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파일로 공유시켜 드리도록 할게요. 그 내용만 확인 부탁드리도록 합니다. 용어 정리에 자연어 처리가 있어요. 자연어 처리에도 결국에는 컴퓨터가 우리 한국어, 영어를 인식해야 하기 때문에 변환을 시켜줘야 돼요. 물론 전처리 과정에 비슷한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어요. 얘도 자연어 처리도 학습 데이터를 만들게 되고 사람의 언어를 배우게 되는 것이죠. 자, 자연어라는 것은 한국어, 그 영어 같은 걸 자연어라고 해요. 반대말은 프로그램 언어죠. 파이썬과 R, 프로그램 언어라고 해요. 즉, 컴퓨터가 우리 인간의 언어를 인식할 수 있도록 여기 나와 있는 것 중에 word to fact 4번, 라번이 있어요. 그죠? 챗GPT라는 건 이걸 학습을 하게 되는 것이죠. 다음 단어에 등장할 것들이 가장 이상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계속 학습해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게 출제되지 않지만 적어도 카테고리 구분은 하셔야 돼요. 따라서 우리 시험 문제에 비슷한 것도 있지만 토크나라는 단어, 어간, 이게 다 텍스트 분석할 때도 쓰이는 단어들입니다. 그 내용을 알고 있는 게 중요하죠. 여기에 나와 있는 텍스트 분석의 기능 4가지는 3과목에서도 등장해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데이터 분석 전처리할 때 이렇게 순서대로 해요. 토크나이징, 토큰화라고 하고요. 포스태깅도 하고, 불용어 제거도 하고, 어간 추출도 하고, 표제 추출을 하는 걸 통해서 이제 비록 이걸 가지고 데이터 분석을 하는 것이고,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얘를 물어봐요. 토큰화가 뭡니까? 포스태깅이 뭡니까? 뭐 어간 추출이 뭐예요? 표제 추출이 뭐예요? 이런 형태로 출제가 돼요. 그래서 용어를 간략하게 정의하는 게 중요합니다. 나머지는 출제되지 않습니다. 자, 마지막 우리 그 SNA 분석이 있어요. 사회 연결망 분석에서 이거 ADP 과목이랑 똑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중심성을 측정하는 방법 4가지가 있거든요. 정의를 물어보는 문제. 이 문제는 문제가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다른 파트 ADP 문제에서 이미 문제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갖고 오면 호불호가 안 갈려요. 그래서 여러분 이와 같은 문제는 주의하셔야만 합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되고 마지막 통계기법의 이해입니다. 자, 이거 빨리 확인하도록 할게요. 자, 딴 부분은 없고요. 우리 이 부분은 주는 문제예요. 이 부분 틀리고 가면 리스크가 커집니다. 확률적 표본 추출에 뭐가 있어요? 단순 무작위도 있고 군집도 있고 층가도 있고 계통도 있잖아요. 자, 척도가 여기서 등장해요. 1과목에서 보다 여기가 주력 과목이에요. 우리 면목과 또 서열, 구간, 비율 척도가 있죠. 그 척도 구분하는 문제
이건 주는 문제입니다. 이거 틀리면 절대 안 되는 문제예요. 심각해져요, 이거. 자, 그 다음에 여기 확률 계산이 있잖아요. 우리는 최종 관점이 뭐예요? 베이지안 정리예요. 베이지안 정리를 우리는 끝판왕이고요.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조건부 확률도 공부하는 거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분포에서는요. 우리 분포에서는 이항 분포와 우리 연속형 분포로 나눠지잖아요. 그때 각각 이항 분포와 포화성 분포, 초기화 분포의 차이점을 알고 있는 게 포인트입니다. 초기화는요. 비복원이에요. 종속사건이라고 해요. 그 나름의 특징이 있어요. 포화성은 뭐예요? 단위 시간당, 단위 공간당 발생한 건수예요. 이렇게 의미를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또한 카이-제곱 분포와 F분포의 용도가 있어요. 카이-제곱 분포는 한 집단의 분산을 추정할 때 이용하는 거고요. F분포는 카이-제곱 분포의 두 집단의 B입니다. 따라서 두 집단의 분산을 추정할 때 쓰는 게 F분포예요. 또한 이거는 하나 보도록 할게요. 우리 5번은 슬라이드 보도록 할게요. 자, 5번에서 여러분 꼭 기억할 게 하나 있어요. 제가 베이지안 정리는 제가 파일 공유해 드린다고 했습니다. 그 파일 하나면 충분하고요. 자, 물론 이산형 확률 변수의 기대값 구하는 방법 수식이고요. 자, 뭐가 여러분들 중요하냐면 빗분기는 얘가 있어요. 자, 여러분 다 나올 때 됐어요. 얘입니다. 여러분 기대값과 분산에 구하는 성질을 알고 있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얘를 계산하라고 해요. 근데 약간 좀 우리 시험 성격과는 좀 약간 매칭이 안 될 수도 있지만 어떤 이 부분을 이해하라고 하기 때문에 기대값과 분산, 예를 들어 그런 거죠. 자, 2분의 1x 플러스 3이 있다. 이거의 기대값과 분산을 구하라. 이런 문제가 계속 출제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번에 또 출제가 될 거예요. 하지만 얘의 기대값과 분산의 성질만 알고 있으면 쉽게 맞추는 문제예요. 시간 많이 투여하지 않고서요. 따라서 이 부분은 포인트 여러분 잡고 가도록 합니다. 바로 이런 문제예요. 이런 문제. 자, 다음 표본 분포에 관련된 것은 중심극한 정리를 한 단락으로 정리하시면 돼요. 딴 거 필요 없어요. 중심극한 정리, 표본 분포 이론에서 얘 한 단락 정리하고 넘어가기. 자, 추론에서 구간 추정과 불편 추정, 구간 추정과 우리 점 추정이 있는데요. 바람직한 추정량의 네 가지 조건이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건 불편성이에요. 우리 출제 포인트는요. 제가 말이 빨라지니까 말이 꼬이기 시작하네요. 그 다음에 효율성과 일치성, 충족성 물어볼 수 있어요. 다음 중 바람직한, 올바른 추정량의 결정 기준 네 가지가 아닌 것은 이런 형태가 예상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딴 거는 나오기가 힘들고요. 여러분 계산 문제만 하나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신뢰 수준 95%임이라는 거 확률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틀려요. 그리고 우리 시험 문제 계산 문제가 하나 등장할 건데요. 어떤 게 등장하게 되냐면 여기 가운데 있는 모평균의 신뢰 구간을 95% 신뢰 구간을 구하는 요 계산 문제가 등장할 겁니다. 여러분 이거 포인트별로 꼭 확인해 주세요. 어떤 책이 아마 있을 거예요. 없으면 구글링해서 간단하게 X바는 표본 평균이고요. 그죠? 자, 95%일 때 G값은 1.96이고요. 루트 N은 표본 크기고 시그마는 표준 편차입니다. 이거 산수만 하면 구하는 문제거든요. 바로 요 문제예요. 자, 요거 제가 보기에는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문제를 좋아해요. 이게 약간 우리 관련 시험이 없는 문제거든요. 바로 이런 문제입니다. 다. 자, 가설 검정 파트에서는 오류가 중요하죠. 오류 파트에서 뭐가 있냐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제 1종 오류와 2종 오류예요. 여러분 이 필기 파트에서 가설 검정 파트는 실기에서 3유형 통계적 가설 검정을 파트를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거고 우리 필기에서는 얘밖에 없어요. 제 1종 오류를 알파, 2종 오류를 베타라고 하고 옳은 결정을 우린 검정력이라 하되 걔를 1-베타라고 합니다. 얘는 딴 건 안 나와요. 그런데 이 알파와 베타가 어떤 관계라고요? 서로 트레이드 오프 관계예요. 뭐가 더 심각해요? 알파를 심각해요. 그래서 알파를 0.0으로 고정해놓고 하는 것이죠. 이 정규성 검정은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요약하시면 됩니다. 자, 제가 시간에 딱 맞춰서 3시간에 딱 끝냈다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자, 여러분 끝까지 우리 3시간을 정말 쉼없이 달려가도록 했는데 끝까지 앉아 계신 분 여러분한테 너무 감사드리고 저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여러분 이번 시험에 필기 모두 다 합격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해 드립니다. 자, 남은 일주일이 제일 중요해요. 제가 보기에는요. 그죠? 일주일이 제일 중요합니다. 일주일 열심히 하시면 우리 시험 그렇게 난이도 있는 시험 아니에요. 그래서 충분히 합격하고도 남는다는 말씀 드리고
마지막까지 집중 최선을 다하시고 여러분 좋은 결과 있기를 정말 진심으로 기원을 합니다. 자, 여러분 하루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일요일 날 수고하셨고 내일부터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자, 감사합니다.